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자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을 했다. 그랬는데 적발이 됐다. 그러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5억 이하의, 5년 이하의 징역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처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폐기물 업체들이 부랴부랴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그러한 규제가 그렇게 아주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일회용 그 포장이라든가 많은 포장재들이 이제 그 배달을 통해서도 오고, 또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의 순환의 속도도 빨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과거같이 자유롭게 아무데나 버리고 이런 식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한 강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적발을 했을 때 그 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그냥 폐기물을 수집해서 제가 갖다 버려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사하시던 분도 그렇고, 가전제품을 이제 갖다 주던 분도 그렇고, 배달해 주신 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폐기를 하지 않으면은 심각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허가받기 위해서 연락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께서 대부분 수집 운반하는 일에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지만 문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사안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실 때는 그 이유가 사업계획서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 사업계획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사업계획서를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만 달랑 작성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결국은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그 업체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이해하고 담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샘플을 구입을 해서 스스로 작성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민경 행정사에게 저는 딴 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사업계획서만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사실은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90%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대만큼 액수를 저렴하게 해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여러 건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핵심은 이거구나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차량 구입,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사실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서류도 제출은 해야 되겠지만, 차량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톤수가 정해지고, 또 압착, 압축, 밀폐, 그 다음에 덮개 차량이어야 된다는 점,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폐기물의 종류에는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지정 폐기물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차량의 톤수와 그 다음에 구입해야 되는 차량의 유형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 이제 압착, 압축, 밀폐, 또 액상을 이동하는 이제 또 트럭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의 경우는 임대를 했을 적에 건축물 대장상 이 임대 공간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폐기물을 할 경우에는 그 저런 경우가 많이 있죠. 가건물을 한다든가 컨테이너를 한다든가 뭐 이랬을 적에도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건물이나 그걸로서 인정받은 그 신고증도 첨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임대한 그 주인과 3년 이상의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3년 이상 계약된 계약서를 갖고 양쪽이 공증을 받아야 된다는 점, 이것이 이제 사무실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느냐, 사업 개요, 시설 장비, 또 제출인 정보, 영업 대상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종류별로 분류번호가 있습니다. 그 분류번호까지 명시를 해야 되죠. 예상 수집 운반 계획, 예상 운반 가능량을 산정도 해야 되고, 예상 처리 계획,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 능력의 확보 계획, 차량 유지 계획, 또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는 법리 검토,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20페이지가 훌쩍 넘습니다. 근데 폐기물 수집 운반하시던 분이 20페이지가 훌쩍 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할 때 그 위치가, 소재지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인 경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들이 주로 어디냐, 경기도권이죠.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용인시, 이천시, 또 춘천권에도 일부 충북 청주시 지역 등 대전, 이런 지역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덜컥 임대할 곳부터 먼저 정한 다음에 연락을 주셨을 경우에는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있어서 경기권이거나 충청권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허가받고자 한다. 그럼 반드시 사전 컨설팅을 한 후에, 다른 지역도 사전 컨설팅을 유료 컨설팅입니다. 하신 후에 이제 나머지 액수를 내고 최종 대행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 지역별로 담당 주무관이 원칙과 기준이 조금씩 융통성 있게 다릅니다. 지역 현실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이라든가 사무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저는 어쨌든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해야 되니까 무슨 조건이든지 감당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가시는 건데, 최근에 이제 경기도권 광주시에서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시려는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데 광주 지역은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주 지역을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여주 지역 그분이 알아본 데는 다 그 장소가 무슨 버섯 재배사라든가 이런 식이어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 사무실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이 이천, 용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장소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제 저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록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건 자유입니다. 어쨌든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지금 허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의무이고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 운반업을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무실을 덜컥 임대하기 이전에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타당한 장소를 결정하고 본인의 수집 운반업 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차량 구입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자기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집 운반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성을 갖고
받고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